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노인 일자리 절반이 초저임금이다. 초저임금이라는 것은 저임금 밑에 최저임금 미만을 말합니다. 올해 같으면 시간당 9,620원 미만, 작년 같으면 9,160원 미만. 그런데 동아일보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노인들의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는 대로 초저임금 근로자의 절반이 60세 이상이다. 노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힘겹게 끌고 가는데 그것도 해마다 그 최저임금도 못 받는 초저임금 노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즉 악화 일로에 있어서 계속해서 노인 일자리는 그 품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인이 일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전북 사람이니까, 전주 사람이니까 전북일보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학력, 고소득 출신 많은데 노인 일자리 수준은 제자리다. 단순 조작, 단순 노모, 배달, 전단지, 배부, 이렇게 경비라든가 단순한 직업, 자기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을 살릴 수 없는 직업이 노인 일자리지. 그나마 노인들이 그런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동아일보 통계, 지금 노인 일자리 절반이 초저임금이라는 통계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그리고 한국경영자 총협회에서 2017년에서부터 22년까지 7, 8, 9, 10, 11, 12 이렇게 되면 6년인가요? 그렇게 6년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하는 노동자를 분석해서 그 중에서 60세 이상을 추려보니까 동아일보가 그건 분석한 겁니다. 그 중에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275만 6천 명인데 초저임금, 즉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45.5%인 125만 5천 명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 그 사람의 거의 절반은 노인들이 60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노후생활비를 안 벌 수는 없는 형편인 거예요. 왜 그래요? 노인 빈곤율이라면 1등에서 100등까지 쭉 세웠을 때 중위소득 50등에 해당되는 사람의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 곧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 물론 이걸 소득으로만 하니까 우리 노인들이 되게 부동산이 많아서 그 노인 빈곤율이 정확하냐 이런 논란은 있지만은 아무튼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많느냐? OECD 1인데 43.4%. 이것도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본은 20%,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죠. 미국은 23.1%. 우리가 걸핏하면 한중, 일, 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가난한 노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도 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실제냐? 역시 이것도 OECD 통계가 나오는데 OECD면 주요 선진국에서 한 30개 안팎 잘 사는 나라들을 통계낸 거죠. 여기에서 노인 고용률을 내보니까 역시 한국이 1위입니다. 이거 외에 또 슬픈 노인 자살률 이런 것도 빈곤하고 그때 생계형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자식들과 심하게 갈등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를 추스릴 수 없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지경의 그런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애들도 있어서 이 고독사, 무연고 사망, 자살 이런 것들이 역시 또
노인들한테 비극적인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일자리를 찾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공무원이라든가 사립학교 교직원이라든가 이렇게 특수한 그 연금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국민연금에서는 그런데 200만 원 이상 타는 사람이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극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소득 30 미만은 즉 70%한테는 기초노령연금을 주죠. 지금 34만 원이던가요? 이렇게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장인장모도 그렇고 그거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국가에서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주는 거. 그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노후 준비를 해놨다 하더라도 이렇게 60세에서 대부분 한 70대 중반까지는 한 15년 안팎은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단순 노무 또는 단순 어떤 기계를 조작한다든가 배달, 뭐 아파트 내에서 택배를 나른다든가 아니면 카드 같은 건 직접 이렇게 그 배달을 해줘야 되죠. 그런 배달. 그러면 그게 뭐 한 1,000원, 2,000원 안팎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경비라든가 전단을 뭐 붙인다든가 아니면 그 부업, 알바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자리마저도 요새는 기계화되면서 또는 그 뭐랄까요 그런 자리를 줄이죠. 이제 기계화 시키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나마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노인에 대한 인식은 또 좋지 않아서 생산성이 낮다, 사고가 경직돼 있다, 그리고 그 나이에도 계급을 따지고 왕년에 내가 어떻다는 걸 따지고 서열 따지고 나이가 벼슬인 것처럼 생각하고 왕년 이야기, 과거지향적으로 옛날 이야기처럼 그 들려주면서 가만히 보면 어떤 꼰대의 훈계 그런 거 하면은 IT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또 젊은 사람들과 즉 나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직급이 높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들과 이렇게 부호라 인호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그 다음 적응력도 떨어지고 자기 어떤 고집이라든가 신념은 매우 세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노인을 그 고용하기 꺼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최저임금 자리도 취업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장인어른 같으면 기술이 있다 보니까 기술 있는 사람 80대 후반까지 지금 90대 초반인데 80대 후반까지 일했습니다. 지금도 워낙 몇십 년 일을 하다 보니까 일 안 하느냐고 그렇게 기술직은 성실하게 정말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면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디 가서 취업하는 것도 기술직은 사람과 사람이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계를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덜 받는 측면이 있고 사람하고 부딪힐 일도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도 어떤 기술직이었느냐 전직이 아니면 사무직이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저도 이거 아파트에서 보면은 아파트 그 관리하는 데서 기술직들은 뭐 이렇게 그 설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저런 사람들은 나이가 역시 정년을 훌쩍 넘겼을 60대들이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처럼 기술직들은 취업하는데도 그래서 요즘 그 뭐랄까요 부모들이 아예 초등학교에서부터 뭐 의대반에 들어가라고 하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이과로 가라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공대나 이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기술 가진 사람의 생명력이 길다는 이야기죠. 사무직은 되게 대체가 가능도 하고 실제로 밖에 나와서 그런 일을 해야 할 소용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죠.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일은 어떤 그 육체노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건 잘 못하면서 지시와 명령에는 또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꼰대 중에 꼰대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취업 역시 힘들죠. 그리고 싫은 소리를 못 듣고 항상 지시하고 명령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더욱더 그런 측면이 있죠. 취업은 이제 뭐 공공 일자리라든가 이렇게 임시적으로 나는 그런 자리는 이게 그 불안정해서 그리고 뭐
1년 내에 가야 한두 달 할까요? 그나마 지금은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길거리 이렇게 다니면서 휴지를 줍는다든가 뭐 학생들이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일자리도 옛날보다 준 것 같더라고요. 산책하면서 보니까. 창업은 노인이 창업하는 건 이건 너무 위험하죠. 뭐 자기가 이제 진짜 그쪽으로 전문직을 쌓아서 전문적인 그런 그 경력도 쌓았고 그 다음에 그 진입장벽도 자기가 아주 높게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몰라도 그래도 직장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나이 먹어서 창업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재능 기부한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른 어떤 그 연금이라든가 이런 데 기대에 사는 것은 몰라도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창업한다는 건 위험천만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취업, 창업, 투자인데 투자는 노인들은 뭐 부동산 투자는 잘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이제 이게 덩이가 큰 것이라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쪽에 이제 투자인데 저도 사실은 50대 초반부터 이 작가의 길로 와서 뭐 경제 활동은 거의 안 한 셈이죠. 한 사람이 이제 공직에서 퇴직해가지고 그 연금 제가 받는 조그마한 연금 그 이제 뭐랄까요 고정급이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조금 뭐랄까 투자를 해서 부동산 하기에는 나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주식 같은 걸 안 사려면 한 2년 전부터 하더라고요. 명예퇴직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그 담대함, 견디는 힘, 그 사업가 분석하는 거, 재무 제표 이렇게 보는 거 저는 뭐 그래도 학원을 또 15년 해봤고 또 어떤 경영자의 마인드를 읽는 거라든가 경영 능력을 읽는다든가 이런 그 지식과 경험이 또 공직에만 있었던 한 사람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이렇게 선택해보고 팔 것인가 안 팔 것인가 이렇게 버티는 그런 거에 대해서라든가 조언했는데 2년 한 자기보다도 한 두어 달도 안 한 저 뭐 주식 투자는 거의 안 했었습니다. 근데 학원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낮에 시간이 나니까 요새 보니까 이게 고수들 중에 학원 그 사교육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뭐 그쪽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때도 이렇게 읽고 쓰는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였었는데 아무튼 투자에서도 모험보다는 안전이죠. 저처럼 60대 이제 중반 넘은 사람은 더욱더 그러죠. 그리고 주식도 보니까 참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일단은 이 이론을 배우려고 몇십 권 열심히 그쪽 독서를 하기 위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또 해봐야 되죠. 제가 한 달 전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사서 뭐 한 사람하고 이제 둘이 선의의 경쟁이랄까 이렇게 수익 내기를 하는데 제가 역시 지금은 참패하고 있는데 지식과 경험을 자기 인생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고 그리고 이 뭐 어떤 쪽에 투자가 됐든 이론과 실제를 겸비해서 탐욕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또 힘이 필요하죠. 예, 투자로만 제가 요새 조금 관심 쓰고 있는 이런 쪽만 봐도 그렇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태를 이야기하는 건 참 좋지만 쉽지만 대안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제가 요새 이제 관심 기울이고 있는 이 주식도 보니까 고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58년 개띠 제 또래들이 뭐 쟁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 박영욱이라든가 거의 수천을 올린다는 것 같던데 그렇게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면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리라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